안녕하세요. 송성문입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또 부동산 고민,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제 경험을 담아서 한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은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좀 시원하게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순서에 맞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좀 세워드릴 텐데, 그 전에 항상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흐름들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좋은 말씀, 좋은 강의로 지금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달해 드리고자 싶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짧게나마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베테랑의 노하우라고 제가 좀 칭해봤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시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이 업계 와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땐 지난 시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땐 흐름에 어떤 그 편승을 했고, 흐름에 어떤 그 매수를 했던 어떤 흐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오늘 첫 시간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큰 흐름의 시장으로 보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뉴스라든가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좀 그 실시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전략적으로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점도 있지만 로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조정장에서는 조정을 받는 거고,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큰 흐름에서 제일 특별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수도권, 그럼 경기, 서울을 한 번에 몰아서 통계자를 얘기하고 합니다. 사실은 서울과 경기 시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또 서울 내에서도 25개 자치구가 굉장히 다 틀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어도 바로 시작이 되는 곳이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아직 미궁인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우리가 정보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적으로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세분화, 특히나 뭐 지방은 뭐 얘기할 게 없겠지만은 서울과 경기, 또 서울 내에서도 각 구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짧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가 보유율,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자가 보유율이라는 걸 우리가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뭐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97%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지역에 자가 보유,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 한 48%밖에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 곳일수록 좀 수요가 적다라고 보는 거죠. 자가 보유율이 낮다라고 하면
수요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장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수요 자체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 뭐 0몇 %, 뭐 하락세가 가고 있다. 우리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가 이렇게 막 가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수요를 정책적으로 어떤 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3년 후, 5년 후에는 이런 결국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에 대한 공급 지역은 아니거든요. 서울을 분산시키고자 한 그 정책이고 이 또한 시간도 또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3년 후, 5년 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될 앞으로 3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교통 여건이라든가 자족 기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두 가지 지역별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눈, 또 한 가지는 서울 지역에 왜 공급이 부족하냐,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